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방인규입니다. 한밭대학교 공개 강의 프로그램 HOCW에서 IT 선형대 수학 5차시에서 7차시까지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행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를 기준으로는 3.3절 그리고 3.4절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거고, 이제 목차로 보게 되면은 역행렬, 그리고 역행렬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행렬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역행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역행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렬,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이제 역행렬 B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 B라고 하는 행렬이 이제 역행렬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어떤 A 행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 행렬이 있어야 된다. 이걸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기준 행렬 A에 대해서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이 항등 행렬이 되고, 그리고 또 순서를 바꿔도 B 행렬 곱하기 A 행렬을 해도 항등 행렬이 되면은 이 B라고 하는 행렬은 이제 A 행렬의 역행렬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곱셈에 대한 역언, 이제 곱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계산할 때 뭐 3 곱하기 1은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행렬 관점에서 보면은 항등 행렬 i를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3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 그 결과가 항등원 1의 값이 나오는 그 계산값을 우리가 역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역언, 어떤 곱셈 연산에 대한 역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역행렬은 행렬에서 이제 행렬 곱 연산에 대한 항등원의 그 개념이 확장된 게 이제 이 항등 행렬이라고 하면은 곱셈 연산에서 이제 역언에 대한 개념이 행렬로 오게 되면은 역행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역언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값이 존재했는데 곱셈에서도 0 같은 경우에는 역언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거를 곱해도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행렬에서도 어떤 행렬, 어떤 A라고 하는 행렬에 대해서는 역행렬이 존재하고, 근데 또 다른 어떤 행렬에 대해서는 역행렬이 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특이한 숫자였다라고 하면은 이 행렬에서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행렬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B라고 하는 행렬이 존재하면은 B라고 하는 행렬은 A의 역행렬로 이제 부른다라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이거를 이제 표기법으로 쓰면은 B라고 하는 행렬은 A의 역행렬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 위에 이제 올려져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A 행렬 자체는 가역행렬, 이제 이 영어로는 인버터블 매트릭스인데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정칙행렬, 논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행렬들은 역행렬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게 되는데, 이런 특수한 행렬들을 이제 우리말로 특이행렬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영어로는 이제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싱귤러라고 하는 요 영어 표현이 어떤 특이점, 어떤 뭔가 이제 특이점을 얘기하는데 이제 쓰이는 표현인데, 이제 그 표현이 이제 이 행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건 이제 정리가 되겠는데요. 어떤 행렬에 대해서 A, B는 항등 행렬이 되고, 그리고 뭐 BA는 항등 행렬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방금 공부한 정의에 따르면은 이 B라고 하는 행렬이 이제 A의 역행렬이 된다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생각하기에 A 곱하기 C 행렬도 항등 행렬이 되고, 똑같은 A 행렬에 대해서 C 곱하기 A 행렬도 항등 행렬이 되는
B와는 다른 어떤 C라고 하는 행렬도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의문을 들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처음에 이제 수학자들이 이 역행렬의 어떤 정의를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고민도 했을 텐데, 이 정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다행히도 이렇게 역행렬은 이제 항상 유일하다, 존재한다라고 하면 항상 유일하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이 수학자들이 발견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고 서로 다른 어떤 역행렬은 존재할 수가 없다. 어떤 하나의 행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 행렬 A에 대해서 그 A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앞으로 많이 따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은 어떤 A라고 하는 행렬이 정사각 행렬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존재 여부를 따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역행렬의 그 계산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추후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할 거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방법은 공식인데요. 이제 2차 정사각 행렬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가 여기 나와 있는 2차 정사각 행렬, 가로줄이 2개, 세로줄이 2개인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 행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B, C, D 다 이제 서로 다른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런 형태에서 역행렬 공식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은 항상 다음과 같이 제가 네모 박스 치고 있는 형태로 계산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가역행렬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면 가역행렬이 된다. A라고 하는 행렬 자체는 가역행렬이 되고, A의 역행렬은 이 네모 치고 있는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행렬이 가역행렬이 될 조건은 AD-BC 값이 0이 아닌 경우에만 A 행렬이 가역행렬이 되고 우리가 이제 역행렬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 여기 앞에 부분,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스칼라 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A 행렬 1, 2, 3, 4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K라고 하는 스칼라 값이 이 행렬 앞에 곱해지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각 성분의 K 값이 곱해진 형태, K, 2K, 그 다음에 3K, 뭐 4K 이런 형태로 스칼라 곱 연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 B, C, D 값은 그냥 다 하나의 숫자이고, 그러면 AD-BC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뒤에 나와 있는 D, -B, -C, A 이런 값들을 이제 우리가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성분의 AD-BC분의 1의 값을 각각 스칼라 곱을 이렇게 하는 거다. 역행렬을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런 공식을 활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A번 요 A라고 하는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고, B라고 하는 행렬의 뭐 역행렬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A 행렬 같은 경우에는 6, 1, 5, 2 값이 있고요. 우선은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은 AD-BC 거기 위치에 있는 얘네들 얘가 A 위치에 있었고 6이 D 위치에는 2가 있는 거죠. 그럼 12 -5 그래서 AD-의 BC 값은 7이고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A 행렬은 가역행렬, A 행렬은 가역행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죠. A 역행렬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우선 AD-BC가 이제 7이었으니까 AD-BC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7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에 따르면은 AD-BC분의 1 이게 스칼라 곱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D 요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초록색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D가 A 자리에 오고, 그러니까 여기 2가 되고 A랑 D의 위치를 바꿔주고, 6이랑 2의 위치를 바꿔주고 5하고 1 그대로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1을 붙여주고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고 -5, -1. 그래서
그래서 요게 이제 역행렬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역행렬을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이용해서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이 역행렬을 계산한 다음에 이게 진짜 역행렬이 맞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럼 내가 계산 어디서 이제 실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지금 이 A 행렬을 가지고서는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6, 1, 5, 2 이렇게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분의 1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제 7분의 1이 스칼라곡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6이 있는데 요 스칼라 곱은 이 앞으로 빼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생각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여기 앞에 스칼라 곱 7분의 1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계산해보면요.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줄이랑 뒤에 나오는 첫 번째 세로줄 그럼 12-5가 되니까 7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가로줄 앞에 행렬에서 그다음 뒤에 행렬에서 두 번째 세로줄 그러면은 마이너스 6 1이랑 6이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6 1이랑 6이랑 곱해지면 6 더하면 0이 되겠죠. 비슷하게 해보면 두 번째 가로줄 첫 번째 행렬에서 여기 첫 번째 세로줄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비슷하게 해보면은 마이너스 5랑 10이랑 더하면 7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7분의 1 스칼라 곱이 그대로 있었죠. 7분의 1 앞에 다시 써주면 스칼라 곱 연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1, 0, 0, 1이 나오고 항등 행렬이 나오죠. 그러면은 어떤 행렬 곱하기 그 행렬의 역행렬을 곱했더니 항등 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역행렬을 제대로 계산한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면서 2 곱하기 2 행렬은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3 곱하기 3 행렬이나 아니면은 뭐 그것보다 더 큰 행렬들의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교적 간단하다라는 어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나중에 조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B번이 아니라 요 B 행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은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먼저 따져봐야겠죠. AD-BC, A는 마이너스 1, D는 마이너스 6이니까 AD는 6이 되고요. 플러스 6. 그 다음에 B하고 C도 이제 2하고 3이니까 마이너스 6는 0이 되고요. 0이 AD-BC 값이 0이 아니어야지 가역행렬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0이 되고 얘는 가역행렬이 아니라 특이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이행렬이기 때문에 얘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고 이건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B라고 하는 행렬은 어떤 행렬을 곱해도 항등 행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어떤 행렬을 곱해도 항등 행렬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2 곱하기 2 행렬의 역행렬 공식이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이 이제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제 같이 살펴보면은 우선은 가장 일반적인 2 곱하기 2 행렬 A, B, C, D 값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렬 B 행렬인데 A, B, C, D랑은 달라야 되니까 X, Y, W, Z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단서는 역행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의 서로 약속한 바는 A, B 두 개 곱한 값이 항등 행렬 1, 0, 0, 1이 나와야 된다. 요걸 알고 있는 거고 A, B 두 개 값을 그럼 곱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죠. 얘네들을 곱하면 AX 플러스 BW 뒤에도 비슷하게 하면은 AY 플러스 BZ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면 CX 플러스 DW 그 다음에 CY 플러스 DZ 네,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이 수식들이 대응이 되는 거니까 AX 플러스 BW는 1 그리고 AY 플러스 BZ는 0 그리고 CX 플러스 DW는 0 그리고 CY 플러스 DZ는 0 이렇게 이제 수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값은 이제 B라고 하는 역행렬 값을 x, y, w, z 값으로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값은 그러니까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 알아내야 되는 값은 이제 x랑 w랑 이제 y랑 z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 번호를 쓰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x하고 w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고 수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요걸 이용해서 1번, 2번에 대해서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3번, 4번은 복습하면서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2번 형태에 대해서만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수식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w를 x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w는 이제 마이너스 cx d분의 마이너스 cx 이렇게 치환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얘를 1번 수식에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ax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bc 그죠? 원래 b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c랑 곱해주니까 거기다 x 그리고 d로 나눠주고요. 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로 다시 묶어야겠죠. 여기서 x로 다시 묶으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로 묶어 보면은 결국에 d로 통분을 하면은 ad-bc 전체의 x고 밑에 분모는 d가 되고 얘는 1이 되겠죠. 1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렵지 않죠. 사실 여기서 이제 다 계산을 한 거고 x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ad-bc 분의 1 곱하기 d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d-bc가 이제 스칼라 곱으로 앞에 곱해져 있고 d가 되는 거죠. 그럼 이 B 행렬에서 우리가 B 행렬이 이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는 이 B 행렬이 역행렬이었었고 여기 위치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위치의 x값이 d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그 공식에서의 그 값이랑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 수식을 이용을 하면은 x 값을 구했으니까 w 값도 뭐 비슷하게 당연히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수식에서 보게 되면은 w 값은 마이너스 d분의 c 곱하기 x가 됐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x 값이 여기서 구했는데 ad-bc분의 1 곱하기 d였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d분의 c를 곱하게 되면 d끼리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c가 남게 되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이 역행렬 부분 여기를 지우고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물론 제가 이제 끝까지 계산을 하진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끝까지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B라고 하는 행렬을 정리를 해보면은 역행렬을 정리를 해보면 X가 이제 D가 들어갔었고 이 W가 여기 밑에였었는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C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AD-BC분의 1 얘가 이제 스칼라 값이 다 여기 D에도 곱해줘야 되고 C에도 곱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죠. 그리고 W랑 Z도 사실 이제 비슷하게 계산을 하면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복습으로 남겨놓도록 하겠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앞선 페이지 강의 자료에 있는 이 공식이 뭐 어렵지 않게 유도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도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형태로 하면은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을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는 역행렬 공식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역행렬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이 정리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 성질은 AB 행렬이 어떤 가역 행렬이다. 그러니까 AB 행렬 곱을 어떤 새로운 행렬 C라고 생각해보면 다시 말해서 C 행렬이 역행렬을 갖는다.
그러니까 C의 역행렬이 있고 그럼 C 곱하기 C의 역행렬이 항등행렬이 되는 어떤 C의 역행렬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C의 역행렬 다시 말해서 C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A, B 곱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이게 A의 역행렬이랑 뭐 B의 역행렬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A의 역행렬 곱하기 B의 역행렬 이런 형태로 되지는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만약에 A, B 행렬이 있고 그거의 역행렬이 AB 전체의 AB 행렬 곱 전체의 역행렬이 A의 역행렬, B의 역행렬이라고 하면은 이게 항등 행렬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잘 상상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B 곱이 있고 그거의 역행렬이 B의 역행렬이 먼저 오고 A의 역행렬이 그 다음에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여기가 이제 먼저 계산이 돼서 얘가 항등 행렬로 바뀌겠죠. 항등 행렬로 바뀌고 항등 행렬이랑 A 행렬이랑 곱하면 A 행렬이 되고 그 다음에 A의 역행렬을 곱하면 항등 행렬.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렬 곱의 역행렬을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순서가 거꾸로 된다. 물론 이제 다 두 개가 다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요 두 번째는 A의 역행렬은 당연히 이제 가역행렬이 됩니다. 왜냐면은 A 관점에서는 A의 역행렬은 A의 역행렬 얘를 이제 뭐 B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B 행렬 관점에서는 요 A 행렬이 요 B 행렬의 역행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역행렬의 관계가 되는 거고 하나가 존재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역행렬의 역행렬은 원래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A를 여러 번 곱한 행렬이 만약에 가역행렬 이게 또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역행렬을 A 하나의 역행렬을 계산한 거를 여러 번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1번이랑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A의 3승에 대해서만 먼저 해보면은 A의 3승이라고 하는 건 A를 이렇게 3번 곱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의 3승 이게 이 정리에 따르면은 A 3승의 역행렬이 이거의 역행렬은 A의 역행렬의 3승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정리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써볼게요. 써보면은 얘를 풀어서 써보면 A 곱하고 그 다음에 A의 역행렬 곱하고 A의 역행렬 또 곱하고 A의 역행렬 또 곱하고 이렇게가 될 텐데 저기 안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얘가 항등 행렬로 바뀌죠. 그런 다음에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는 얘네 두 개를 같이 계산하면 얘가 또 항등 행렬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계산하면 항등 행렬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항등 행렬이 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요 스칼라 곱한 A 행렬이랑 K랑 스칼라 곱한 그 결과가 가액 행렬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역행렬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K의 이제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알고 있는 1분의 K 이 값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칼라 곱에 대해서는 그 K 값도 원래 K였다면은 K분의 1로 바뀐 거에 이제 스칼라 곱이 된다.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전체 행렬이 만약에 가역이다라고 하면은 전체 행렬의 역행렬은 역행렬의 전체 행렬이랑 같다.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행렬의 정의랑 그리고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한 역행렬 공식 그리고 역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이제 참고진 문제를 풀면은 좋다라고 제가 이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가 3-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연습 문제나 이제 제가 구성한 이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예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 3-8번 문제를 보면은 역행렬 자체와는 좀 많이 이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어떤 개념을 체크하는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개념을 체크할 수 있다.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했는지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A번이랑 이제 B번만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고, 이제 C번이랑 D번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C번 같은 경우에는 요 표기법이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공부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새로 배운 어떤 표기법들을 가지고서는 참거짓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우선은 A번이랑 B번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A, B 행렬 곱을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A, B 이렇게 곱해지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행렬 곱에서는 그러니까 A, B랑 B, A랑 다르기 때문에 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A, B를 두 번 곱한 거는 그냥 A, B, A, B가 되는 거지. 여기에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A제곱, B제곱, 그럼 AA, BB가 되는데, 이렇게 서로 같으려면은 중간에 있는 요 BA랑 AB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행렬 곱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얘는 이제 F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F, 거짓.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A번 문제가 참이 되려면은 뭔가 조건이 더 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번. A번을 풀고 나서 이제 B번을 우리가 복습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A, B랑 BA랑 다르기 때문에 행렬 곱에 관련해서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과적으로 얘는 참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다 전개해서 해보면은 A-B, B-A를 해보면은 곱해지는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A가 왼쪽에서 곱해지니까 A, B, 마이너스 A제곱, AA는 A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A 이렇게가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해보게 되면은 B-A, B-A를 해보면 결국에는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A, 그리고 마이너스 AB, 그리고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왼쪽에서 초록색으로 지금 빗금치고 있는 왼쪽에서 계산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B제곱 네네 계산 여기 제가 여기 아예 틀려버렸네. 네 틀려버렸네요.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틀려서 여기를 다시 써보면 A-B, A-B가 되네요. 이렇게 하고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해 놓은 다음에는 행렬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순서가 막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분이 잘 들어있는지만 확인하면은 이 B번에서 요구하는 A-B의 제곱이랑 B-A의 제곱이 같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A 제곱 있죠. B 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B-A 있고, A-B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얘가 참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서는 역행렬의 정의랑 2 곱하기 2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을 찾아내는 공식, 그리고 역행렬의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